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제가 요즘 폴리텍 대학에서 외래 교수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용접 실습을 전문으로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용접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 8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용접을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은 한 번 정도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초보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하다 보면 스패터나 슬래그가 언제 어디로 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장구는 모두 착용해 주시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래그 제거 시 헬멧을 벗은 상태이거나 헬멧을 올리고 털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슬래그가 떨어지면서 얼굴이나 몸속으로 튀어 화상을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슬래그가 눈으로 튀는 것입니다. 항상 슬래그 제거할 때는 헬멧을 쓴 상태에서 제거하거나 한쪽 손으로 막아주고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보분들은 아크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아크를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크를 일으키기 전에 용접봉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용접봉을 보시면 중간에 심선이 있고 심선 주위에 피복제가 감싸져 있습니다. 이때 심선과 피복제가 일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크를 일으켜야 아크 발생이 손쉽게 됩니다. 심선 주위에 피복제가 감싸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아크 발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긁기법으로 안 쓰는 모재에 아크를 일으켜 심선과 피복제를 일자로 만들어 주신 후 아크를 발생시키면 쉽게 아크가 발생됩니다. 초보분들은 전류값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류가 높으면 아크 발생이 잘 되고 전류가 낮으면 아크 발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3.2파이 용접봉 기준으로 130A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아크 발생이 잘 되시면 10A씩 내려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낮은 전류값에도 아크 발생을 잘 할 수 있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맞대기 초층 용접은 평균 90A 정도로 용접을 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부스의 용접기의 전류가 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디지털 용접기의 경우 전류가 표시되는데 오래된 용접기는 전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용접기의 전류가 몇인지 아는 상태에서 아크를 발생해봐야 용융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전류에 따른 용융물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전류가 몇인지 모르고 용접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용접하실 때는 전류값을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초보분들은 용접을 할 때 용접 자세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불안한 자세로 용접을 합니다. 거기다가 한 손으로 용접을 해서 더 불안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처음이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알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영상 중에 용접 자세와 홀더 잡는 방법 등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접을 안정적으로 잘하기 위해선 용접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용접사도 불안한 자세와 한 손으로 용접하게 된다면 용접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용접을 할 때에는 꼭 안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한 손보단 두 손으로 용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용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크 일으키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융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아크 길이가 긴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둥근 모양의 용융물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둥근 용융물을 만들기 위해선 아크를 짧게 유지하고
조금 머물러 준 다음에 둥근 용융물이 만들어지면 그때 천천히 끌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용융물을 보고 용융물을 만들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용융물을 보고 끌고 갈 정도가 되시면 용접이 쉬워집니다. 처음 용접을 배우게 되면 줄비드 용접을 먼저 하게 됩니다. 줄비드는 모재에 한 줄씩 겹쳐서 용접하는 방법으로 용접 속도와 아크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모재에 열이 많이 받게 됩니다. 열이 많이 받은 상태에서 계속 용접하게 되면 용융물이 많이 흘러내리고 언더컷도 쉽게 발생이 됩니다. 줄비드 연습할 때는 3줄에서 4줄 정도 용접하시고 물에 식힌 다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용접을 하고 나면 선생님이나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용접한 제품을 피드백 해줄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아크 길이는 적당한지, 용접 자세는 괜찮은지와 같은 피드백을 받게 되면 본인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용접 전문가에게 꼭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표가 있으시면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보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해보고,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하셨다면 원하시는 정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는 생각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목표를 정하셨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목표는 국제대회 금메달을 목표로 용접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8시에 훈련을 시작해서 저녁 10시는 기본이고 11시, 12시까지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런 훈련 스케줄로 쉬는 날 없이 3년 동안 열심히 했었습니다. 결과는 전국대회 금메달이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으면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접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신다면 좀 더 빠르게 용접 실력이 향상되실 겁니다. 앞으로 더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웰더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